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제가 12월 13일 날 촬영을 하고 있고요. 함께 배우기 24년 3분기 좀 늦긴 했지만 3분기 실적 관련주 중에서 좀 괜찮았던 기업들 좀 뽑아가지고 1, 2부로 나눠서 좀 할게요. 이게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아가지고 1, 2부로 나눠서 하고, 오늘은 이제 처음, 아마 내일은 두 번째 올라갈 겁니다. 바로. 그래서 좀 설명해드릴, 바이오는 거의 다 끝났고요. 예, 바이오는 이제 거의 다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두 개 정도 더 하면 될 텐데 뭐 그건 시간 갖고 하고,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1, 2부로 나눠서 3분기 실적주들 이제 매 분기마다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뭐 여러분도 이게 뭐냐면, 제가 소라닷컴이라고 있어요. 이 소라닷컴이 그 챗GPT가 만든 동영상 제작 사이트인데, 거기 이제 유료로 가입을 하시면, 저는 $20짜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기존에 쓰고 있던 건데 그걸 활용을 하니까 이제 5초짜리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실적 설명회 자리를 한번 너가 그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시간 만에 이렇게 영상을 5초짜리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AI 시대가 우리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나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예,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현대마린솔루션이고요. 이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엔진 부품이라든가 선박의 수리, 유지 보수 해주는 그런 이제 업체로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고가 고수익의 힘센 엔진 부품이 좀 호조였고, 이게 또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선박의 이중연료 추진 엔진 비중이 9%밖에 안 된대요. 더 확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많은 91%는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중연료는 어쨌든 부품 단가가 전통 엔진보다 50%. 이중연료 추진 엔진은 뭐냐면, 이제 LNG하고 벙커CU, 이전에 원유로 된 연료를 쓰는 엔진하고, 이중연료는 이제 LNG를 같이 쓰는 거예요. 다른 연료를 동시에. 그래서 친환경 엔진인데, 이게 단가가 더 높고, 이쪽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이중연료 추진 엔진 전환이 더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여기 최강식 연구원님은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이제 올렸고요. 어쨌든 뭐 실적이 놀랍습니다. 577억 원이었는데 834억 원으로 이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평균 수명이 25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선박들이 많이 수주되고 현대중공업이 많이 수주를 하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제가 전교 1등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챗GPT가 그려줬는데, 약간 차은우 같나요? 느낌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냥 전교 1등이 또 1등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매출액, 뭐 영업이익 계속 좋습니다. 세계 3위 업체지만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지금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시바이오를 대체할 것 같고, 지금 4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됐고 내년 4월에는 5공장까지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 CDMO는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뭐 넘어가고요. 일본 제약사와 최근에 대규모 CDMO 이제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이제 공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우시가 지금 전 세계에서 2등 정도 차지하는데, 그 회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올라서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이닉스, 뭐 정말 삼성은 안 좋았지만 하이닉스는 놀라운 실적을 냈죠. 그래서 영업이익 7조 원을 뚫었고요. 3분기 영업이익률에서 HBM이 무려 59%. 근데 다만 요즘에 뭐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하지만, 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이닉스 제품을 많이 채택을 해주고 있고 내년에 또 HBM4까지 나오니까 요게 이제 HBM이죠. 여기 있는 게 요 위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요거를 TSMC에 납품을 하면 TSMC가 이렇게 AI 가속기를 조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향후에 여기 이런 기판에 유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래서 유리 기판 관련주도 한번 움직였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다만 주가가 좀 안 좋지만 뭐 어쨌든 내년 또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의 조정 구간은 뭐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예. 뭐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좋았고 연초 제시한 수치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삼성의 강점은 요 해양 플랜트, 바다에서 원유나 가스, FLNG라고 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원유를 아니 그 가스를 액화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요게 아마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자료를 제가 이제 예전 자료랑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 엑셀로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본 건데요. 요게 뭐냐면 이제 LNG 운반선이 앞으로 35척 정도 연평균 발적이 그동안 10년간 됐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많이 발주가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LNG 액화터미널 관련해서 지금 계획된 수치를 대입을 해보면 요 정도 물량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9년에 최고점을 찍을 것 같은데 어쨌든 26년, 27년에 약간 소강 보이다가 28년에 다시 한번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LNG 쪽도 좋고 어쨌든 해양 플랜트도 지금 계속 드릴 베이비들을 트럼프가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이번에 실적 좋았죠. 그러니까 항상 현대차 기아가 실적 좋고 모비스 안 좋았는데 이번 분기는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매출도 잘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9천억을 넘겨버렸는데 요게 이제 점프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전장 부품 이제 중심의 고부가 핵심 부품 확대로 이익률이 좀 개선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요거 수치는 잠깐만요.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제가 수치를 잘못 썼습니다. 예상이 6,609억인데 예. 약간 수정을 했고요. 어쨌든 전장 부품 사업도 지금 그 고부가 핵심 부품 확대로 이익률이 증가했고 그다음 AS 사업이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실제. 근데 지금 점점 이게 어떤 표냐면요. 자동차 평균 연식이래요. 미국에 12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차를 오래 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렌드죠, 하나의.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자동차 연식이. 그 얘기는 뭐예요? 애프터마켓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AS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것도 구조적 변화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가속화되면 현대모비스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AS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알짜거든요. 그래서 또 중국의 이 부품사를 대체할 부분에 있어도 현대모비스가 할 역할이 되게 많은 거죠. 이번에 GM이 로보택시 사업 철수했고 그 다음에 구글의 웨이모는 중국 지리자동차랑 이제 사업을 안 합니다. 현대차 걸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이런 사업들이 쉽지 않은데 그런 사업들에 또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부품사들은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말 고무적이었던 건 드디어 인베스터 데이 열어가지고 주주환원에 신경 쓴다. 이걸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주환원 수익률이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이제 1년 동안 내가 현대모비스 이런 주가 말고요. 그냥 이제 배당이나 자사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2.7밖에 안 됐는데 이제 5.5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 수익보다 2배 이상 더 낼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지금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 다이나믹스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방산 이제 그 변속기 여기 K2 전차 있죠? 여기 들어가는 국산 변속기 드디어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내구도 문제가 있어서 독일 거를 이기기가 어렵나 봐요. 그래서 이번 것도 아주 100% 완벽하진 않다라는 뭐 그때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내구도 그래도 정말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내구도 문제도 많이 이제 잡아내면서 이번에 이제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터키 티르키의 그 알타이 전차 자동 변속기 공급 계약도 이미 맺었고요. 그러면 독일의 의존도를 탈피하고 옛날에 중동 수출할 때마다 독일 승인 받았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실적도 좋았습니다. 가온랜드도 좋은 실적을 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다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특히 방문객 수가 이렇게 조금 늘어난 부분, 역성장하다가
그리고 28년부터 기대되죠. 카지노 테이블 수 이제 증가를 하니까 이걸 허용해 준 이유가 정부에서 오사카 복합 리조트가 2030년에 완공돼요. 이제 그때는 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2029년부터는 야 이거 오사카 또 복합 리조트 완공되면 사람들이 강원랜드 안 가고 또 오사카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너무 그때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28년에 카지노 테이블 수는 증가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배당만 해도 6%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1.0 K-히트 요걸 발표했는데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K 복합 리조트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뭐 이런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대 시설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전용존의 베팅 한도도 30만 원밖에 안 됐는데 3억 원까지 늘려서 어쨌든 배당도 좋고 향후에 실적도 좋을 수 있는 모멘텀을 좀 확보한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항공기 수출도 잘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그거죠. 아까 현대중공업 같은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모비스가 다 모아놓은 회사들이죠. AS 사업하죠. 이거 똑같아요. 항공기 수출한 다음에 AS래요. 그게 알짜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전투기 수명이 30에서 40년인데 수출 대비 유지보수 수익만 2배에서 5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CLS, 요게 이라크에 수출된 저 TOC 항공기 있거든요. 그 군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수리해 주고 서비스 해주고 뭐 부품 공급하고 이게 이제 알짜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KF도 20일 이제 양산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도 대당 단가가 굉장히 비싸.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가 F-35라는 최신의 전투기를 똥 같은 디자인이다라고 아주 혹평을 해버렸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고성능 비행 전투기를. 근데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예산을 깎아야 되거든요. 국방 예산.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막 흔들렸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시스템도 방산주고 우주항공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 시스템이 이제 향후 미래를 좀 그려보면 하나그룹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실적도 괜찮지만 우주 사업을 하죠. 방산의 모든 웬만한 제품에 레이더를 다 탑재시켜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미사일 같은 건 누가 만들죠? LIG 넥슨이 주로 만들죠. 예. 천궁2, 패트리엇, 엘셈 이제 엘셈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실전 배치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방공망이 이제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예, 그 레이더. 예, 요게 천궁2 레이더예요, 레이더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위치 파악해서 딱 발사하는 거죠. 굉장히 수익성도 좋은 이제 제품인데 주로 중동에 수출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느닷없이 필리조선소 미국에 저 군함 만드는 조선소 상선 만들고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거예요. 하나 시스템이 하나 오션이 인수했지만 그 하나 시스템이 훨씬 많은 지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게 트럼프가 한국 조선소 좀 요청을 했죠, 도움을. 예, 왜냐하면 배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필리조선소 가치도 재평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회사가 오버에어라고 그 이제 요런 드론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무인 항공기 요 사업하고 있는 그 회사 지분도 투자해 놨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드론이 얼마나 예, 이제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보셨죠. 물론 되게 끔찍해요. 전쟁이니까 끔찍하기도 한데 드론 전쟁 시장이 실제로 열려버렸고 그다음 무인으로 우리가 타고 갈 수 있는 이 시장도 이제 빠르게 열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선 상당히 하나 시스템의 이런 투자들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그룹 3사가 다 이제 동시에 실적 발표했고 뭐 다 좋았습니다. 생산성 증가했고 점점 고수익성 비중이 올라가요. 현대중공업은 22년에 만든 배, 이제 수주한 배들이 80%. 근데 23년이 더 비싸고요. 24년 배는 더 비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실적 더 좋아지겠죠. 현대 마린 엔진도 이제 따로 실적 발표를 이제 나중에 또 그 IR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했는데요. 여기가 AS 사업을 또 합니다. 중국에 엔진 수출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현대 마린 엔진도 되게 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주가가 아주 뭐 왔다 갔다 했지만 중국 비중이 좀 높죠. 그래서 막 중국 규제하면 악재 아니냐 미국이. 그렇지만 이 회사가
미국 기술을 사용해서 장비를 만들면요 중국 수출 못해요. 근데 미국 기술 사용 비중이 10% 이하라서 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하이닉스가 투자를 또 해준다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핵심 장비 만드는 또 업체 중에 하나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물론 너무 중국 비중이 높은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이닉스로 비중을 계속 더 늘려가는 그런 모습들은 확인이 좀 필요하고 분할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했는데 이제 분할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운테크는 원래 이제 저런 주성엔지니랑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 있죠. 여기다가 반도체 장비, 이송 장비 있죠. 웨이퍼 옮겨주는 그런 장비 납품하는 회사예요. 예, 반도체 장비사에. 근데 이번에 드디어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근데 이 회사 이제 핵심 모멘텀 중에 하나가 중국 장비 신장 지출입니다. 경쟁사가 미국의 브룩스라고 있거든요. 이 브룩스가 미국 회사죠. 그러니까 중국 회사는 좀 브룩스 거 쓰기 어렵거든요. 예, 중국의 최대 장비사 북방화창이 반도체 장비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라운테크 장비를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제2용인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양수에서 이제 증설을 하는데 아마 그 중국 쪽에 좀 납품하려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니, 중국과 미국 쪽에. 그리고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영향 받는 거 아닌가, 아까 주성처럼 이런 또 얘기 나올 수 있지만 미국 기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운테크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웨이퍼가 위에서 공중에서 막 비행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밑으로 쭉 내려요. 얘가 이제 엘리베이터처럼 내려오거든요. 여기에 담겨 있어요. 유용기 FOUP에. 그럼 얘가 여기서 쭉 내려와서 요 기기 있죠. 요게 EFEM이라는 이 장비예요. 이런 거 만듭니다. 여기다 놓고 이제 닫고 움직여요. 그럼 여기 챔버, 여기가 진공 상태거든요. 이런데 여기다가 웨이퍼를 넣어줘야 돼요. 그럼 저기서 뭐 증착 공정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공정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2,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수십 킬로미터 왔다 갔다 하면서 500에서 700개 공정 증착했다, 뭐 식각했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환경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넣어주는 거죠. 예. 여기가 이제 그 대기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 안에서 요 진공 상태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로 또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로봇 팔 같은 게 해주는, 예, 그 장비인데 이런 이제 장비들을 이제 그 라운테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현대글로비스 뭐 실적 좋았죠. 예, 물류, 뭐 반조립 제품, 완성차 해상 운송이 핵심인데 저거 관련해서 이제 선대도 확대되고 원가 하락 등으로 고성장 보이고 있고요. 선대는 2분기 89척에서 3분기, 4분기 이렇게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운임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아마 해상운송 운임 재협상을 할 텐데 그때 운임비가 좀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게 글로비스가 뭐 고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기업가치 제고에 현대차 그룹 투자가 참 괜찮은 게 왜 그러냐면 저런 주주원을 잘해줘요. 그래서 25년 내년에 배당 수익률 한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을 계속 올려주고요. 예, 3개년 동안 이제 배당 정책을 또 발표했으니까 긍정적입니다. 삼성 SDS는 AI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그룹의 AI를 담당을 하고 있고 삼성그룹의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을 다 제조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AI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삼성 SDS 도움을 좀 받을 필요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클라우드 고성장 이게 매분기 성장하고 있어요. 그 컴퓨팅 수요도 증가하고 그 그룹사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하니까. 그리고 MSP라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IT 인프라를 이제 관리해 주는 건데 대한항공의 그 앱 있죠.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을 현대화해 주고 그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 우리 주문하잖아요. 모바일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업체들이 사실 만들어 주는 거죠. 소프트웨어 같은 거. 생성 AI에 반드시 필요한 GPU를 또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대요. GPU 비싸죠. 이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서비스도 있고, 패브릭스, 브리티 코파일럿, 요게 이제 자체적인 AI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도 기업에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 브레이트 코파일럿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메일, 메신저, 미팅, 드라이브 AI로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년금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막 삼성전자랑 합병설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뭐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은 간간히 있었죠. 수년금이 많기 때문에 좀 주주환원 많이 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슈프리마는 보안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안회사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안회사는 저는 괜찮을 것 같고, 특히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우리 입출입할 때 우리 그 얼굴 인식하고 지문 인식하고, 삼성 갤럭시 폰에 그 지문 인식 있죠. 저도 지금 계속 쓰거든요. 그거 지문 인식 솔루션 있죠. 그런 거 만듭니다. 저런 출입 카드 저거를 스마트폰에 담아줘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1위 보안 솔루션 기업이고 전 세계 140개국 수출하고 있고 중동 점유율 1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매출 성장하고 있고, 바이오 인식 시스템, 스마트폰 지문 인식, 이번에 또 슈프리마 AI라는 이제 기업을 또 합병을 해버렸고요. 원래 자회사인데 시총이 75% 정도 되는 수년금도 보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평가 매력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DLENC는 이제 그 이번에 건설주인데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실적 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와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주택 원가율이 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 착공 증가 얘기들 계속 나오죠. 그런 면에서 내년 하반기를 본다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년금 구조고 가장 저평가된 건설사입니다. 산일전기 요즘에 주가 좋은데요. 뭐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실적이 좋아요.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영업이익률도 증가, 전력망. 근데 신재생 쪽은 좀 안 좋죠. 또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안 좋겠지만 이런 걸 만듭니다. 변압기 있죠, 변압기. 지상 케이블, 지하 케이블. 그냥 우리 주택가에 보면 이게 전봇대에 저런 거 달려 있잖아요. 그게 주상 변압기예요. 여기는 풍력 발전용 신재생 에너지죠. 근데 이쪽이 성장이 좀 높은 편이죠. 산업용 변압기 이제 제조 기업이고, 그래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력망 투자할 때 가장 많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최근에 친환경 발전소 관련해서 수주도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 투자 증가 구간에 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2월 맞나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월인가 2월 말 2월경에 보호해수 물량 일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그 부분만 좀 확인 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이번에 실적이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흑자전에 성공했고, 이 회사가 좀 실적이 항상 이렇게 부진한 게 자회사 때문이에요. 본업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자회사가 40억 적자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들죠. 자회사들이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자회사들이 요거 그거죠. 여러분들 많이도 보셨겠지만, 예. 이 스페이스X, 예. 그 영상이죠. 잠깐만요. 보여드릴까요? 예. 내려가는 거. 이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저는 우주 시대가 빨리 좀 오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이렇게 역추진해서 이게 딱 착륙하는 건데, 저기 로봇 팔에 안기는 장면이죠. 볼 때마다 소름 돋아요. 일론 머스크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꼭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예. 어쨌든 인공위성 시대가 이렇게 열리고 있고, 요 세트레가이는 이런 소형 인공위성을 하고요. 내년에 테슬라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 발사체에 실려서 저걸 쏩니다. 저게 성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해상도가 엄청 좋죠. 요 0.3mm급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여기 성공하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도 한온 시스템 인수 때문에 좀 주가 안 좋았지만 실적은 좋았고요. 이번에 놀라운 실적을 내줬고, 특히 전기차 타이어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게 마진이 되게 좋나 봐요. 그래서 현재 교체용 타이어 매출 내 전기차 비중은 2에서 3%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성장률이 크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다만 한온 시스템 이제 인수 여파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본업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퍼도 낮은 상태니까 가치 투자로는 좀 매력 있는 기업이고, KCC는 실리콘 사업이 중요한데 올해 1분기부터 실리콘 사업이 흑자 전환했어요. 이렇게
이익 좀 늘어나죠. 그래서 실리콘 사업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다만 건자재나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여기 보면 범용 위주 실리콘 기업도 그렇고 와커란 기업 이 글로벌 경쟁사들이 좋은 실적들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업황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고 중국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중국이 소비 부양 정책을 발표했으니까 KCC는 내년에 만약에 중국이 소비 부양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또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회사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지분 투자를 되게 많이 해놨어요. 우리나라 여러 다양한 기업들한테. 그래서 그런 데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현금화한다면 주주환원이 또 가능하겠죠. 네. 토비스는 이제 카지노용 모니터 만드는 회사고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근데 둘 다 좋아요. 카지노용 모니터도 지금 안정적으로 성장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용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단 이익률은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국내 서천 공장에서 스텔란티스, 대령 공장에서 컨티넨탈 향으로 이제 납품을 좀 기대하고 있고 PER은 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아마 모듈 같은 거 이제 LG 디스플레이 받아가지고 저거를 이제 아마 조립해서 이제 주요 완성차나 아니면 부품사 있죠. 현대모비스 같은 그런데 납품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적 꾸준히 좋고요. 네. 안정적이고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은 뭐 IR을 안 하니까 뭐 내용을 알긴 좀 어렵지만 아무튼 실적은 좋아요. 매 분기 좋더라고요. 이 포토레지스트라고 있죠. 여기다 강강액 발라가지고 위에서 빛을 쏘면 여기다가 회로가 그려져요. 회로 다 그린 다음에 이제 강강액 없애야 돼요. 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강강액 만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 KRF라고 240%. 저게 낸드에 주로 들어가는 강강액이에요. 그 다음에 RP, EUV 강강액. 요거는 일본 기업들이 이제 사실 잘하는데 이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또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죠. CNT 도전제, 실리콘 응급제도 개발 중이고 본업도 잘하고 있고 근데 참 주가 안 갑니다. 예, 이번에 반도체 또 업황 안 좋다고 아주 주가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업황 또 살아난다면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휴젤이 뭐 보톡스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 매출액 1,0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534억. 그래서 원래 이제 메디톡스랑 소송 때문에 되게 좀 힘들었는데 톡신 매출이 41%나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 또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소송 무혐의로 종결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리스크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내년 1분기 진출합니다. 론칭을 해서 사업이 좀 확대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름이 레티보 아마 레티보로 아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톡신 시장은 계속 성장하니까 또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이 되게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이 승인됐고 2년 후에 합병을 하고요. 이제 자회사로 2년 동안 남겨놓지만 어쨌든 항공사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국제선 여객 부분 이번에 실적 좋았고요. 화물도 좋았어요. 중국 그 알리바바나 이런 데서 알리나 이런 데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워낙 많이 하니까 그거 대부분 화물 항공기로 실어 나르거든요. 그 수요가 늘어났고 또 미국과 중국이 안 좋잖아요 사이가. 그래서 환승 수요가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 갈 때 우리나라 거쳐가는 수요가 있어요. 이것도 수혜 받는 거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산업 재편 시작됐고 최근에 유가도 좀 약하고 환율 때문에 조금 이제 리스크 있지만 환율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정상화 될 걸로 보고 있어서 충분히 대한항공도 가치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노션은 광고 기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의 광고를 주로 담당하지만 그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하고 있고 도미노 피자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캡티브 물량은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물량을 캡티브라 그래요. 이 자기네 그룹사 있죠. 그 외의 물량은 이제 빅 캡티브라고 하는데 그 물량이 늘어나면 더 좋죠 사실은. 다변화되니까. 그래서 다만 국내 광고 시장이 아직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성장주는 좀 어렵고 그럼에도 매 분기마다 좋은 실적 내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6% 순연금 많아서 주주환원 더 기대되고요. M&A도 기대되고 또 매년 연간 2대 이상씩 현대차 기아가 각각 전기차를 출시할 걸로 예정이 돼 있어서 계속 좋은 어떤 흐름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업체죠. 왜냐하면 가성비 좋은 단체 급식 이게 잘 돼요. 영업이익도 요새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최근에 급식사 요즘같이 물가 오르고 이렇게 한 끼 먹기 좀 겁나는 시대에 정말 단체 급식이 뭐
이 단체급식 해주는 회사가 복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이것도 구조적 트렌드고요. 주주가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번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줍니다. 예, 자사주 매입 소각 10.6%나 되는 물량을 24년부터 28년까지 매입 후에 소각을 하고요. 배당도 이제 2배 정도 증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4% 정도 되고 연간 자사주 소각 한 2% 되거든요. 이거 더해보세요. 1년에 6%를 돌려주는 거예요. 주식 주가 안 올라도 6% 수익이 나는 거죠. 예. 이런 회사들이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주주환원 해주면서 돈 벌면서.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KTNG도 대표적인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담배 사업이 워낙 좀 안정적인 사업이고 관련형 전자담배 침투율은 이제 2.5밖에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고 담배 해외 매출 잘 되고 있고 4년간 이제 총 주주환원 금액이 3.7조인데 이렇게 되면 연간 최소 6.7에서 8.6%를 돌려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도 좋고 주주환원도 그리고 반경만 사장님이 이제 오면서 확실히 주주환원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4년 3분기 실적 발표 관련된 기업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는 이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